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 4분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무사히 넘어갔다고 봐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아직 네. 치열하죠? 제가 볼 때는 아니 빨리 답을 내야 되는데 답은 안 나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무지 답답하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움직이질 않겠다는데. 네, 지금 보시면 지금이 싼 가격대가 아니라고요. 지수가 비싼데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안 내려요. 자, 지금 문제는 이 위치는 이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 가치가 아예 없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여기 시가 위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내린다고. 응? 안 내려요. 그냥 계속 버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비싼데 그냥 딱 까놓고 비싼데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안 빠져. 문제는 안 내려요. 안 내린다고 지금. 그러니까 내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직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석을 하면 뭐 하겠어요. 꼼짝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 시가 위로는 가치가 없다고 봐요. 매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아래서 매수한 사람은 뭐 보유하실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인데 시가 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단 주봉은 여기 345.27 여기서 저가 사이는 되는 거죠. 여기만 매수해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근데 이제 매도가 문제잖아요. 매도는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는데 뭐 없다고요. 고가를 방어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단선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348.7 이 아래는 또 매도자가 공략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자가 공략하기 힘든 거예요. 이 위가 매도자가 공략할 만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수하기에는 높고 매도하기에는 낮고 그래요. 자, 일봉이 고가 낮추면 매도하세요.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고 주봉이 저가를 높이면 매수하고 이 전략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여드릴 거 3일봉 하단선이 올라왔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일봉 그러니까 오늘 갭상승이 오면서 추세가 살아났어요. 여기도 살려놨어.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서 요 이야기를 마무리 해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봉은 죽었다고 봐요. 저는 일봉은 죽은 거예요. 일봉은 죽었다. 일봉은 죽었다예요. 죽었다. 그럼 이제 이일봉을 죽여야 되는데 이일봉을 죽이는 방법이 종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직은 종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자, 고가는 낮아지면 얘는 확정이에요. 고가가 낮아지면 확정이라고. 왜? 여기가 0구간인데 그 뒤로 싹 다 1구간이에요. 그 뒤로 싹 다 1구간이라 내일 고가가 낮아지면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하라는 게 이 일봉 고가를 못 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봉에서 고가 낮추면 매도해요. 왜? 이 일봉이 죽을 거니까. 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제 종가를 내리면 다시 이제 이렇게 부러지겠죠. 종가를 내리면 부러지고 종가를 내리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종가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종가가 내려가면 이제 하방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네? 일봉이 아니 이일봉이 종가가 내리면 하방에 유리해지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예상 저점이 6월 13일이 되는 거죠. 일봉은 5월 28일이고 네. 일봉은 5월 28일이고 이일봉은 6월 13일인데 6월 13일이 되려면 내일 종가가 내려야 된다고요. 네. 고가도 내리고 저가는 확정이에요. 네? 저가는 확정이라 저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저가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은 고가를 낮추고 종가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자, 3일봉도 지금 하단선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요 아래 다 이거 하단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략은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다른 봉은 아직 매도 치기에는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아직 안 죽었어. 이해하셨죠? 아직 3일봉은 아직 상승이 안 끝난 거예요. 상승이 안 끝났다고. 얘는 하락이 시작되려면 목요일이 돼야 알 수 있어요. 응? 목요일이 돼야 알 수 있고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얘는 수요일날 확인할 수 있다고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지금 3일봉으로 6월 26일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미확정. 예정이지. 근데 일봉으로 5월 28일이 바닥이다는 거의 확정이에요. 날짜는 확정인데 중요한 건 주봉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진짜로 5월 28일이 저 밑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주봉이 저가를 지켜버리면 내려갈 공간이 없으니까 와리가리 하면서 옆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으로는 바닥인데 지수로 봤을 때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이일봉은 내일 확정이에요. 내일 오늘 고가 못 넘으면 고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고가는 확정. 종가가 내리면 이제 6월 13일로 거의 픽스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봉 저가만 깨준다면 내가 6월 13일까지는 보유해 볼 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 자체는 매도자에게 썩 유리하지 않다고요. 지금 348.7이 그 위가 아니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돈으로 죽이지 않는 한은 348.72 아래 공간은 지금은 아직은 공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감안하시고요. 내일 일봉이 고가 낮추고 이일봉이 종가를 낮추면 이제 일봉도 망가졌지만 이일봉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일봉이 망가지는 조건은 월요일 종가보다 낮아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고가를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안 넘으면서 월요일 종가보다 낮아지면 이일봉이 죽습니다. 그럼 이일봉이 죽으면 이제 예정 바닥은 6월 13일 정도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이제 고버스 잘 들고 가셔가지고 지수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그 정도 시간 안에서 이 정도만 나는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실 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삼아 이평선 보여드릴게요. 오늘 242평선 올라갔다가 얻어 터졌죠? 여기 보이시죠? 242평선 올라갔다가 얻어 터졌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간 거 얻어 터졌어.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렇게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2평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거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드리지만 이게 242평선을 240개 이전에 일봉 종가를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
이게 지금 위치에서는 이평선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구하는 수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하나, 둘, 이게 지금 언제야? 5월 29일이죠. 5월 29일이 지나면 급격하게 올라가요. 예?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그 얘기는 6월 달이 되면 이평선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이해되세요? 얘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급격하게. 왜 그래요?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봉이 내려가기 때문이 아니라 얘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저는 242평선 위에서 매수는 절대 권할 생각이 없습니다. 242평선 위에서는 매수를 권할 생각이 없고, 242평선 위에서는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도는 분할로. 이렇게 몰빵하시면 안 돼요. 들어 올렸다 뺄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상 고점일이 언제냐면 7월 9일이에요. 7월 9일. 7월 9일이 예상 고점일이에요. 뭘로? 240개 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봉에 240개 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치가 되는 가장 높은 지점이 7월 9일입니다. 그 얘기는 7월 9일까지는 저는 상방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네? 상방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7월 9일까지는. 그러니까 7월 9일이 지나면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 오는 거죠. 7월 9일이 지났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단으로 깎인 면을 뚫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단으로 깎인 면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이 면은 올라가는 면이고 이 면은 내려가는 면인데 이 면이 올라가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은 양쪽 다 안 좋은 거야. 예? 내려가는 것도 문제고 올라가는 것도 문제예요. 자, 여기는 내려갔다가 덜 올라와. 내려갔다가 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가면 이평선이 꺾인다고. 근데 여기는 뚫어봐야 다시 꺾인다고. 그래서 제대로 뚫기 좋은 면은 이쪽 면이에요. 이쪽 면. 예? 이쪽 면을 뚫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상승할 생각이 있으면 이쪽 면을 뚫어야 된다고. 이쪽 면. 요 면을 뚫어야 돼요. 면. 예. 요 면을 뚫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뚫고 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뚫고 가면 이게 최선인 거예요. 예? 이게 최선이라고. 제 기준에는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 가고 여기서 위로 든다. 그 위로 들면 어차피 이평선은 계속 꺾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더 크게 나가 자빠질 수도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못 가면 그 다음 면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면, 지금 쓸 수 있는 면이 이쪽 면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엔 없어요. 그 다음엔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쓸 면을 만들려면 얘가 이렇게 빠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쪽 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가긴 힘들어요. 이쪽은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왜냐면 이게 지금 350대예요. 고가가 350대에 지금 3봉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평선을 올리려고 그려놓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타든가 이쪽 면을 타든가, 이쪽 면을 못하면 이쪽 면을 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쪽 면을 탈 거면 한번 아래로 꺾었다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예. 이쪽 면을 탈 생각이 없으면 그냥 지금부터 계속 내려 꽂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이쪽으로 내려가는 면이 생길 거니까.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위로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예?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요, 만약에 이렇게 뺐다가 올라간다고 쳐도, 예? 이렇게 뺐다가 올려.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예요? 7월 말까지 2달 반? 2달 반 남은 거잖아요. 그럼 2달 반 동안에 현물 다 산다고? 예? 2달 반 동안에 현물을 어떻게 다 사냐고요? 못 살 것 같다니까? 지금 14.7조 남았는데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와, 이거, 예, 외국인이 매수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 드는 거예요. 2달 반 안에 매집해야 돼요. 2달 반 안에 매집해야 치고 올라가지.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의도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일목 좀 보겠습니다. 일목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 계속 3일봉이에요. 3일봉. 다른 봉은 뭐 있나? 대단한 거? 지금 30분은 데드 났을 거고, 이제 안 봐도 대충은 보여요. 네, 데드예요. 30분 봉은. 1시간 봉은 데드가 났나? 여기 데드 났네요. 응? 데드 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데드 완성이면 아래쪽으로 하겠죠. 지금 1시간 봉까지 데두고 2시간, 4시간 뭐 아무 소식 없어요. 일봉도 아무 소식 없습니다. 3일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봉은 고가를 낮추면 여기 330대로 내려꽂는 거고, 예, 고가를 높이면 356.91 이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고가를 낮추고 있으니까 어쨌든 고가를 낮추는 상태에서는 356.91을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가를 높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네? 고가를 높이면 356.91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체크를 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종가가 2주봉이 끝나는데, 2주봉이 어디서 끝나는지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341.98 이 위에서 끝나면 41.98 위에서 끝나면 이제 골드 완성은 되는데, 다음 봉의 기준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345.45가 되고, 그 다음 봉은 352.73이 돼요. 그 얘기는 이제 기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골드의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꽤 올라가야 돼요. 자, 앞으로 올라가려면 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뛰어들질 않잖아요. 네?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이번 달 들어 1조 1000억밖에 안 돼요. 1조 1000억이라고. 이건 하루만 해도 청산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를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거래를 안 해요. 의지가 없어. 뭔가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고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분기봉은 8조 4천억이고 매도예요. 그 다음에 월봉은 지금 1조 1000억 사고 있고, 6개월봉은 지금 뭐 말도 못하죠. 14.7조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14.7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매도를 해놨는데 6월 말까지 다 매수할 거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매수해야 되는 금액이 분기로 봤을 때는 8.4조였나요? 8.4조를 매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6개월 봉으로 봤을 때는 14.7조를 매수해야 돼요. 이 금액을 매수할 수 있을까? 오늘도 1000억 매도했는데, 그러면 금액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6월이 되면 분기도 매도할 거고, 그 다음에 6개월도 매도할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월봉을 매도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조 1000억을 정리하느냐 마느냐. 1조 1000억을 정리하면 월봉이 다 윗꼬리가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여기서 1조 1000억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지금 양봉 그린 건 싹 다 윗꼬리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계속 버티면 이제 골 때리는 봉이 나오는 거죠. 왜? 미래는 계속 아래쪽을 보는데, 예? 돈이 지금 쌓여있잖아요. 8.4조 매도에 14.7조 매도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6월 말로 계속 가고 있다고. 시간이 없어. 예, 근데 지금 월봉 하나 가지고 지금 월봉 1조 1000억 매수한 거 가지고 지금 상방이라고 우겨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갈 거면 하루에 4천억, 5천억씩 들어와야 돼요. 예? 4천억, 5천억씩 들어와야 이게 상방이 되는 거지. 돈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상방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게 돈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지금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방으로 가는 모양새라고 해도 지수를 떨구면서 매수해야 돼. 지수를 떨구면서.
그러니까 지수는 빼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예?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했던 방식을 뒤집는 거죠. 지수는 올리면서 현물을 팔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수를 내리면서 현물을 사는 거지. 그렇게 해야 지금 위로 갈 수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지. 예? 내릴 때 매수하고 올릴 때 매수하고 내릴 때 매수하고 올릴 때 매수해야 지금 14.7조랑 8.4조를 매수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내릴 때 매도하고 올릴 때 매수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올릴 때 매수한 거 내릴 때 다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수급이 너무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수급은 하방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 상방을 계속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에 상방도 이야기하기 어렵고 하방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대량으로 사든가. 예?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 이걸 다 청산하겠구나 생각하고 상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대량으로 매수도 안 하고 뭐 1000억 샀다 500억 샀다 이 짓거리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으면 방향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242평선 위에 올라타서 제대로 상승한 케이스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까지 37년 동안 이런 구조에서 일봉이 242평선을 올라타서 제대로 오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상방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는 건 계속 어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증시가 오른다. 그럼 얘기하잖아요. 제가 틀린 거라고. 네? 제가 틀린 거라고. 근데 이건 과거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자금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봉의 구조를 봐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위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데, 이걸 그냥 굳이 계속 버텨가면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은 어쨌든 결과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 자신이 시장을 전망하고, 그죠?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석 방법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나한테 보여주는데, 네. 그 보여주는 데이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상방으로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상방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든 뭐 횡보하든 이건 상방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데이터를 그대로 해석해서 정보를 제공했는데 틀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고 다르게 해석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증시의 상황만을 고려해서 제가 국내 증시를 분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른데, 미국의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분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작년에 7월달 이후로 우리 증시는 계속 빠졌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반대로 올랐어요. 빠졌다 올랐다고. 미국은 빠졌다 올랐는데 우리는 계속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만을 고려해서 국내 증시를 분석해버리면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발생할지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우리 증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다르다요. 그리고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증시는 상방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없어. 예. 자, 어떤 분이 기관이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말레이시아 증시를 딱 보시면 우리 증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외국인이 배팅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배팅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니까, 이 배팅이 들어오면 해석을 뒤집어야겠지만, 배팅이 계속 안 들어오고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계속 시간만 흘러보내면 여전히 부정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시가 무너지면 제가 라이브를 할게요. 네, 증시가 무너지면 라이브를 할 건데, 증시가 무너지지를 않으면 라이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도움이 안 돼. 네? 도움이 안 된다고요. 도움이 안 되는 방송을 뭐하러 해요. 네. 도움이 돼야 방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때까지 저는 일단 기다릴 거고요. 예, 증시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단 좀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뜸을 들이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서 예,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예?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어필을 딱 해야 되는데 결정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방만 딱 때리면 무너져요. 이거는 외국인이 딱 한 방만 때리면 되는데 안 때려. 예? 그러니까 얼굴 막 때리고 다리 막 때리고 팔이고 뭐고 어떻게 다 때려 다 멍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멍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꿀밤 한 대만 딱 때리면 쓰러질 것 같은데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 쓰러지기 직전에한테 마데카소를 발라주고 있으니 후시딘이랑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일 결과까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